대형 건설사들하고 중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신탁회사들이 이게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분양을 살리려고 정부가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네, 지금 시행사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거의 마진을 포기한 상황이고 위험성은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약간 지금 당면한 문제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작년 말에 특히 10월, 11월 부동산 PF 이제 채권 시장의 유동성 엄청나게 문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긴급 자금도 막 투입을 해주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괜찮아진 건지, 뭐 부동산 PF를 비롯해서 약간 그 시장에 뭔가 시한폭탄 같은 위험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지. 지금 위험성은 남아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PF 시장의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토지만 매입했던 그 브릿지론을 빌렸던 시행사들이 네. 그 분양 사업으로 갈 때 본 PF라고 하면서 이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제 보험사라든가 저축은행에 그 원래 땅 살 때 썼던 브릿지론을 상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브릿지론을 빌렸던 시행사들이 지금 분양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본 PF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 PF로 못 올라가면은 결국에 이 시행사들은 땅만 갖고 있는 거고, 예. 1,000억짜리 땅에 자기 돈 100억이랑 대출 900억이 있는 거거든요. 금융 비용 계속 나가고. 네, 그러면 이걸 갚으려면 결국 분양해서 갚아야 되는데 분양으로 못 올라가니까 결국 시행사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도산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파산하는. 네, 그 현금 유입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분양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금액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게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생보사, 그러니까 보험사들, 네. 보험사들이 이쪽에 브릿지론 PF를 많이 제공했었기 때문에 이게 한 꼭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 있었던 거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아니었고,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는 듀레이션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죠. 예. 네, 그냥 3년짜리 풀잭이면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중간을 다 먹고 싶어가지고 3개월짜리로 계속 잘라 먹으려고 했는데, 금리가 튀면서 듀레이션 미스매칭이 나는 그 문제 속에서 그렇죠. 이제 좀 헤매였던 거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PF 문제는 아까 그래서 시행사단 문제 하나, 두 번째는 본 PF로 올라갔던 이런 사업장들 중에서도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할인 분양을 해야 된다거나,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이제 평촌에서 할인 분양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 것처럼 할인 분양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이쪽에서도 주택 공급하는 주체가 원래는 주택 사업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인 분양하면은 그 이제 수익이 줄어들고, 또 30% 이상 할인 분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시행사는 마진 거의 없거나, 아니면 시행사 부분은 거의 회수가 안 되니까 도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역마진 보더라도 일단 팔고 보자 막 이런 거. 예. 근데 이쪽에 그 미분양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이 본 PF 단에 올라간 이 본 PF는 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준 시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도 아직 회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단에서도 문제가 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에는 다시 건설사들한테 이 본 PF로 올라갈 때 건설사들이 아니면은 신탁회사들이 그 책임준공이라는 걸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이 다 안 되더라도 내가 공사비 알아서 조달한 다음에 네. 집은 지어놔야 이게 나중에 팔리니까, 그렇죠. 분양 안 된다고 손가락 빨면 안 돼서 이제 시공이 아니라 준공을 해서 다 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분양이 좀 더 안 돼 버리면 진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대형 건설사들하고 중대형 건설사들 그리고 신탁회사들이 이게 정말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미분양을 살리려고 정부가 엄청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사실은 특례모기지도 분양권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이 문제는 그래서 완전히 해소가 된 문제는 아니다. 미분양이 없어져야만 해소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그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특히 이렇게 운전하고 어디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건설 현장에 앞에 플랜카드 붙여있지 않습니까? 빨간 글자로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네. 올스톱 돼 있고 막 몇 년째 막 그렇게 그 사업장 서 있고 이런 거 많았는데, 약간 그런 플랜카드가 앞으로 더 많이 나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1, 2년 지나면은
지금 일반 미분양에서 중공 미분양이 되게 되는데 네, 네. 이제 중공 미분양이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현재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업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도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지금은 어떤 시뮬레이션들을 하냐면은 결국은 토지비, 건축비, 그다음 마진인데 네. 이 금액으로 했을 때 미분양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려야 되는 건데 음, 이거를 건축비를 건드리는 선까지 내릴 거냐.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건설사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요 위에는 시행사 리스크여서 마진 없이. 네, 지금 시행사들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상 거의 마진을 포기한 상황이고 왜냐면 마진 포기 이 건설사 레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건설사도 손실을 봐야 되는 네,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20% 할인 분양했을 때 다 상환이 되는지 30% 할인 분양했을 때 다 상환이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지금 돌리고 있고 얼마 전에도 오늘도 나이스 심평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네. 전체 풀잭에서 30% 할인 분양을 해도 이제 시공사랑 은행들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30%까지 할인 하는 것까지는 시행사 건설사 어떤 뭐 시행사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시행사는 사라지고 시행사의 몫은 네네. 사라지는데 네네네. 건설사의 어떤 재무 안정성에는 큰 문제는 없다. 네. 30% 네네. 할인 분양까지는. 네, 근데 맞습니다. 시행사는 먼저 날아가는 거고.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전국이 30%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만약에 30%도 했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은 그 단지에서는 건설사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건설사가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서 지었는데 그 돈도 못 받게 되니까 결국 이제 그 회사의 손실로 기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잘을 된 것처럼 완전 깔끔하게 풀리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사들이 자기 마진을 못 가져가고 뭐 부도가 나고 하면은 요게 마치 좀 도미노 효과로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니요. 이렇게 있습니까? 분양 사업을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분양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결국에는 신탁회사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저희가 굿모닝 시티 분양 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분양 사기들이 있어서 네, 네. 그 청약 대금을 시행사 계좌에 넣었더니 시행사 사장이 먹고 나르고. 예, 도장 들고 날르고 그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신탁회사. 네, 신탁회사가 그 분양 대금을 다 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도 보시면은 결국은 다 신탁회사들이 관리하는 일반 사업장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전체적인 공사에 대해서 이제 관리 신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반형 관리 신탁이나 차입형 관리 신탁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신탁회사들조차도 그 자기네가 책임 준공을 제공하겠다고 한 현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사나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시행사가 제 말은 질문지 시행사가 문제가 되고 마진이 다 없어져도 네. 이 사업 전체를 지휘하는 거는 이제 신탁사가 되는 거죠. 시행사는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종국의 그 수익에 대한 이제 수익 증권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진두 지휘는 신탁사가 하게 되어서 시행사가 나중에 설령 부도가 난다,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제 종단에는 처리가 다 되게 되어 있고, 신탁회사가 있기 네, 때문에. 시행사 역시 이런 분양 사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잖아요, 주도부한테. 주도부가 분양 보증 사업을 분양 보증료를 요구해서 이제 분양 보증을 해주면 나중에 건설사나 신탁사 누가 또 문제가 되더라도 주도부가 또 등장해서 약간 이제 보완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공사비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겹보증 체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에서 개별 주체가 손실 보는 거는 나오는 거고요. 네. 그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 주체는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 좋아졌을 때 중견 건설사들이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그 중견 건설사 신용에 영향을 주면서 조달 금리가 튀어버리고 그게 그 건설사의 다른 현장에 연달아 파급 작용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아웃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소문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원래 그 건설업 담당 애널리스트셨잖아요. 네. 요즘 건설 정말 반등은 대부분 업종들이 다 했는데 네. 정말 건설주만 반등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건설주는 건설의 이익은
거의 80% 국내에서 오는데 예. 그 국내 주택 경기가 작년부터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성장성을 굉장히 억제하는 억제제로 작동을 그렇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해외 수주 부분, 해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벌었었던 기억이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네. 이제 수익이 높았던 적이 별로 없었고 음. 그래서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아까 이 PF도 다 건설사들 리스크이기도 해요. 그렇죠. 결국 본인이 책임 준공해야 된다면은 얼마 깨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국면에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라도 열심히 쓰면 되는데 건설사들 주주환원 정책 안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건설에서는 이제 국내 건설이 아니라 해외 건설만 주력을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 대해서 거기만 주가가 차별화돼 있더라고요. 네, 기관도 좋아하고 투자도 좋아하고 국내 주택 없다 깔끔하고 해외 쪽에 대해서 돈이 되는 걸 조금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이번 4분기 실적에서 저희 해외 수주도 많이 했고 돈도 된다 하고 실적으로 빡 보여줘 버리니까 이제 거의 정답지가 하나인 것 같은 것처럼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다른 건설주는 못 사겠고. 네, 막 다른 이런. 건설주는 뭐 어려워서 못 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섹터가 되었죠. 결국에는 성장성과 이익의 안정성과 그 주주 가치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 성장성 있는 섹터가 이미 많고 이익의 안정성도 높은 섹터가 많고 그럼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나 뭐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뭐 차별적이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할인받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건설주 투자에 대한 관심은 언제쯤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좀 미분양 막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이 막 조금 다 돌아서고 막 그럴 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업종이요? 예. 저는 건설업종에 대한 관심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지금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요, 4분기 실적 다 봤지만 보고 나서도 이제 감흥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감흥이 없으신 표정이었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건설업은 약간 어떤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PF 문제부터 시작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그 건설회사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삼성물산에서 자사주 전량소가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 회사 저도 삼성물산 출신이지만 그 제가 삼성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이제 개별 회사 이익보다는 전사의 그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입사했던 2004년에는 삼성이 그 당시 90년대 건설 안전사고를 너무 많이 내서 안전사고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할 수 없지만 건설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지침을 내리게 되고 그래서 물산에서 파슨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전관리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결국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CM하고 PM이라는 분야를 파슨스 베이스로 물산에서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하시던 분이 나와서 한미 파슨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고 파슨스와 계약 해지를 하면서 한미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됐고 여기가 김종훈 회장님 네, 안전관리 하는 회사가 됐는데 저 들어갔을 때도 그 안전관리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대리 진급을 원하면은 모든 기술직들이 안전기사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전기사를 땄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기사를 따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런 안전들을 배우게 돼가지고. 근데 그 말씀 드리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허락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이렇게 안전관리 시스템을 다 전사적으로 다 만들었고 실제 데이터들도 이제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소했으니까 사업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 그럼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수주 사업 다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종합 그룹에 속한 그 회사들은 이 전사의 그룹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현직 애널리스트로 있었던 2015년에 삼성이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단순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배구조의 그 정점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에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것보단 얘가 꾸준한 게 이제 중요해지게 됐다고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사업을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주택 사업이라던가 이제 여러 사업, 해외 사업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막 뭐 로이힐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뭐 사우디 2013년에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라고 해가지고 중동에서 짓고 있는 지하철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큰 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삼성물산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호주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로이힐이라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거기 마이닝에다가 선박 항만까지 짓고 철도까지 짓는 이제 거의 9조짜리 사업인데 이것도 삼성물산이 했는데 이렇게 해외 사업 열심히 하던 회사가 15년부터 보수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2015년부터 삼성물산이 매우 보수적으로 네, 변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거를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다시 자체 사업을 뭔가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저기 뭐냐 제일모직하고 합병 직후부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일모직과 합병 직후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사업 스탠스였어요. 근데 지금 소각하면서부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바뀐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어떻게 써서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사주 소각하는 거는 보통 우리나라 자사주는 지배구조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약간 마법으로 활용이 됐었거든요. 자사주 마법의 꼼수를 위해서 쓰였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그냥 전량 다 소각시켜 네, 버리겠다. 그건 이제 그 회사로 꼼수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된 그렇죠. 거니까 그럼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해야죠. 그래서 다시 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의미는 그거로 하더라고요. 이걸로 어디 뗐다 붙였다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자사주 이번에 소각하는 거 보니까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물론 당일에 주가는 3% 오르고 말아가지고 그 저평가 지주사 좋아하시는 이제 가치 투자 대가 형님들이 네. 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아, 예. 뭐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삼성 일가에 지분이 가장 많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게 삼성물산이어서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삼성 일가에 뭐 상속세, 세금 낼 뭐 재원이 마련되든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네. 주식 가치는 네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근데 주식 가치 높아지면은 담보 비율은 좋아지겠죠. 네, 맞아요. 담보 비율도 좋아지고 네. 주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 주가 높아지면은 네. 뭐 상속세 재원 마련에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그 삼성물산 회사를 써서 어떻게 뭐 지배구조 개편을 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업 회사가 아니라 정말 순수 지주 회사고 그런 의심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이제 다시 이 회사 역시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 똑같거든요. 주가는 결국 이익에 변수로 올라가게 될 건데 앞으로 아마 돈 벌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너무나 눌려왔었으니까 좀 지금 이제 변화가 드디어 한 8년 만에 발생한 게 아닌가. 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삼성물산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었거든요. 네. 특히 2015년에는 네. 주택 경기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그때 수주를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희한하게 안 하더라고요. 해외도 안 하고.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때 있었던 주택사업본부 사람들은 사실 다 현대건설이랑 GS건설로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네,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해쳐모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네. 삼성물산이 지금 이게 자사주 소각 규모가 엄청 크던데 네. 5년 내 전략 5년 동안 소각이죠? 예, 근데 왜 주가는 첫날 종가 기준 3% 오르는 게 끝이었고 그 다음 날도 0.7% 오르는 왜 반응이 없을까요? 이거는 시장이 아직도 못 믿는 겁니까? 뭐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뭐예요? 아직 그 부분만 발표를 했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도 잘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은 네, 성장.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결국 그런 성장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직 그 소각이라는 그런 행위만 본 것이지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모르니까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네. 그 요새 딱 이제 건설업의 느낌만 나도 다 이제 넌 잠깐 비켜봐 이러더라고요. 전혀 눈길을 주지 물산은 않는 근데 거예요. 반대로 주택 사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가장 리스크가 적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책임준공 규모도 그래서 가장 작고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책임준공 규모만 12조 원대에 이르거든요. 예. 그리고 대우건설도 5조 6천억, GS건설 대우가 8조 원이고 GS가 5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산물은 이제 시작이어서 그래서 이제 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켜볼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건 좀 지켜봐야겠다. 근데 여기가 근본적으로 좀 복합 기업이니까 많죠. 네. 복합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할인이 좀 있잖아요. 네, 네. 시장은 퓨어한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D램 강세일 때 하이닉스를 선호하는 게 하이닉스가 그렇죠. 퓨어 D램 기업이고 삼전은 복합 기어서 그런 건데 복합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디스카운트. 네 할인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있고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도 있고. 네. 그럼 뭐 건설 해외 쪽이 좋아? 그럼 뭐 삼성 엔지니어링 사지 뭐 이게 또 현재 시장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여기 주주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좀 에버랜드 티켓이라도 좀 주주들한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네네.